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충북 오늘은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기분 좋은 아침 되세요. 네, 날이 추워지면서 부쩍 건조해졌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도 좀 뻑뻑하고 목도 칼칼한데요. 그런데 요즘에 그 안구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눈이 뻑뻑하면 건조하니까 그렇지라고 쉽게 생각을 해서 병원에 가기보다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무턱대고 인공 눈물을 사용하다가는 사실 있을 수 있는 염증을 발견하지 못해서 더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인공 눈물을 계속 넣게 되면은 나중에는 통증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언가 내 눈에 좀 이물감이 느껴지고 뻑뻑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병원에 가셔서 염증 유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세세하게 겨울 건강들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충북 오늘을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투데이 브리핑, CJB 보도국 조용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얼마 전 청주 가경초 이전 계획에 대한 학부모들의 찬반 투표가 벌어졌는데요. 결과는 큰 표차로 이전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이처럼 구도심에서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로의 인구 이동에 따른 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는 충북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당장 청주 서현초등학교와 솔밭초등학교의 과밀 문제도 심각한데요. 지난 2008년 개교한 서현초등학교 인근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4월부터 일부 아파트에 대한 입주가 시작돼 4년 뒤인 2023년까지는 무려 4,400여 세대가 입주를 완료하게 됩니다. 인구 유입에 따라 추가적인 학교 신설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인근 아파트 단지 내부에 가칭 서현 2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학교를 가칭 서현 2초 예정 부지로 옮기고 명칭은 기존 학교의 이름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과밀학교인 솔밭초등학교도 인근에 2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솔밭초등학교는 예순학급에 1,793명이 재학 중인데요. 네. 이 학교 관계자는 공간이 부족해 다양한 교육 활동에 제약이 많다며 학교 신설 또는 증설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전 재배치가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교육부의 방침 때문인데요. 네. 학교 한 곳의 신설 허가를 위해서는 사실상 학교 한 곳을 줄여야 한다는 승인 조건을 교육부는 내걸고 있습니다. 수차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충북교육청도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구도심 한 곳 학교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이전 재배치를 통해 학교 신설 승인을 받는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경초가 학부모 찬반 투표 끝에 이전이 무산된 상황에서 고민 끝에 내놓은 게 자율 공모 방식입니다. 대상 학교를 미리 점 찍어놓고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기존 방식 대신 사전에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친 학교가 이전 재배치 자율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역시도 최종적으로는 학부모들의 찬반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도교육청은 최종 선정 학교에 대해서는 최대 60억 원의 재정 지원과 학생들의 전학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교직원을 인사해서 우대하는 등의 혜택을 내걸고 있습니다. 네. 충북교육청 행정과장의 말 들어보시죠. 학교 이전 재배치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학부모님들은 공감하는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도교육청은 이전 재배치 계획이 무산된 가경초를 제외한 청주 지역 6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도 참여 학교가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서현 2초등학교는 첫 번째, 솔밭 2초등학교는 세 번째로 교육부에 문을 두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방침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 신설 신청이 허가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요. 산남동 두꺼비 생태공원의 부실한 운영 실태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0일이었죠. 시의회 행정감사가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한 달 전에도 원흥이 생태공원 위탁 운영의 부적절성에 대해 농업정책위원회가 집중 지적했습니다. 결국 당시 원흥이 생태공원의 민간 위탁 동의안은 의회에서 부결되는데요. 한 해 2억 7천만 원의 보조금 가운데 70% 이상이 인건비로 쓰이는 등 당초 민간 위탁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들은 방만 운영 사례를 다시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먼저 2017년과 지난해 생태공원에 대한 결산서를 보면 비용 처리 내역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원 관리를 위탁했지만 청소 등을 시니어 클럽 등에 맡기고 이들에게 제공된 간식비 등에 대한 지출 내역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채용 과정도 공고 없이 이루어졌고 계약서도 없이 6개월가량 근무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내역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의 출근부를 보면 월말까지 미리 도장을 찍어놓고 임금을 선지급했다며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고 다그쳤습니다. 네. 또 지출과 관련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특정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계좌 이체를 통해 현금이 지급됐다며 위탁을 맡고 있는 두꺼비 친구들과 특정 업체 간의 유착 관계를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흥이 생태공원이 이제 방만 운영을 넘어서 사랑방으로 전락했다. 이런 지적이 또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일부 의원들은 양서류 생태공원이 전체 청주 시민들이 아닌 산남동 주민 일부를 위해 운영됐다고 주장했는데요. 프로그램도 생태공원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악기 연주 등이 진행됐고 강사비 집행과 관련해서도 개인별 금액이 다르고 강사 자격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균 청주시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집행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의원들이 두꺼비 방송에서 오카레나를 하고 우쿨렐레를 하고 꼼지방을 하고 이런 거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부 의원은 생태공원에서 활동한 강사들이 모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익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두꺼비 생태공원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지만 정작 양서류 개체 수는 오히려 급감했고 부실한 운영 실태도 상상을 초월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의원들은 허위 서류로 강사료를 타냈거나 민간위탁 계약상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청주시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는데요. 청주시도 감사 의뢰와 함께 부당한 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혀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두꺼비 생태공원은 청주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으로 이뤄낸 곳인데요. 네. 부실 운영이 되었다. 앞으로 다시 정상화될 수 있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죠. 충북이 폐기물 무단 처리장, 이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폐기물이 충북에 쌓여 있다고요? 네. 네. 특히나 수도권과 인접한 진천과 음성, 충주에서 무단 투기 현장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충북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올해만 3만 톤이 넘는데요.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이곳은 음성군 삼성면의 한 공장 부지입니다. 굳게 잠긴 문 사이로 말 그대로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자동차 카시트부터 매트리스 등 생활용과 공업용, 건설 현장 등에서 나온 온갖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장 부지 역시 폐기물로 가득 찬 지 오래입니다. 마당은 물론 건물 안까지 쓰레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4월 무단 투기가 적발된 현장인데요. 무허가 폐기물업자가 지난해 이 공장 부지를 임대한 뒤 계속해서 불법 폐기물을 반입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충북에서 무단 투기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23건 중 17건은 이들 세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환경단체는 야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단 투기의 표적이 된 충북에 쌓이는 폐기물의 양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만 3만 2천여 톤이 불법 투기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는 경기도와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네. 시민들의 환경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처리하는 데 투입되는 막대한 세금 낭비도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방치할 수만은 없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들여 먼저 처리한 뒤 폐기물 배출자와 운반업자, 처리업자에 대해 부지를 임대해준 토지 소유주에게까지 연대 책임 의무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보니까는 이제 쓰레기 양이 상당한데 우리 충북도 불법 쓰레기 처리 비용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버려진 쓰레기가 모두 다 치워지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네. 올해 충청북도는 33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전체 폐기물의 일부만을 치울 수 있는 한정 예산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사전에 폐기물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한 민간 환경 감시단체 등의 역할과
조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1톤당 28만 원에 달하는 쓰레기 소각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각료를 낮추면 소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고 양심을 파는 무단 투기 사례가 줄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환경단체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생활 폐기물 발생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공기관에서 제한 상한선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규제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청주에서 전국 쓰레기의 18%가 소각되고 있다는 통계 수치도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오창에 추진되고 있는 소각장을 놓고 지역 정치권이 금강위역 환경청을 항의 방문한 등 지역 내 쓰레기 소각장 신증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또 최근에는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설립 논란도 뜨거운데요. 환경 파괴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야겠습니다. 네, 정말 충북에 가장 많은 폐기물이 쌓여 있다는 것은 정말 오명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시민과 또 지자체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지역 버스업계가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전보다는 좀 많은 폭인 5% 정도 되게 인상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네, 5%의 숫자와 맞닿아 있는 건 청주시 시내버스 중공영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먼저 청주 시내버스 중공영제에 대한 설명이 잠깐 필요한데요. 지난 7월 청주 시내버스 중공영제 시험과 관련해 민관정 협의체가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버스 중공영제의 핵심인 버스 운행 노선을 수익성이 높은 일부 도심뿐 아니라 벽지 구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선 조정에 대한 권한은 청주시가 갖는데요. 인건비 상한액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습니다. 현재 남은 과제는 표준 운송원가 산정인데요. 네. 운송원가는 버스 한 대가 하루 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인건비와 연료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청주시는 운송원가의 60, 70%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합의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미 요금 단일화 손실금과 무료 환승 보조금을 없애 업체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인한 예산 증가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공영제를 앞두고 임금 인상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것을 두고 이제 도덕성 비화 논란까지 이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시내버스 업계가 준공영제 도입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사이에 서둘러 임금을 올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버스 업계는 지난달 4.7%의 임금을 전격 인상했습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세금으로 지출될 부분인데요. 반면 지난해 임금 인상률은 1%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버스업계의 이번 임금 인상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지금처럼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건비 등을 세금으로 보존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버스업계가 준공영제 도입 전 임금을 인상해 자신들의 이속 챙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그것은 뭐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니라 그 세금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갈 텐데 뭐 임금 인상에 줘도 적대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나. 네, 5배에 가까운 임금 인상에 대해 버스업계 관계자는 버스 요금 상승과 노조 측 요구 등 여러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준공영제 도입 논의와 임금 인상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4년 전 논의를 시작한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장의 공약이어서 그런지 청주시에서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 입장은 좀 다릅니다. 준공영제가 자칫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며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도시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 발언에서도 나왔는데요. 집행부와 의회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불거진 시내버스 업계의 꼼수 임금 인상 논란은 준공영제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결국 도입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세금이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민의 입장에서 지혜를 좀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CJB 보도국의 조용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